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식의 박세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SK삼성이 인수하는 유리기판 신기술 개발 성공 이 주식 당장 사라. 바닥에서 크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충분히 이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나쁘지 않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실적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리기판 신기술의 개발 성공까지 잭팟을 터뜨리게 되면서 앞으로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현 시점 급등 유력 대장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텔레그램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고 세상에 이런 주식이 주식 공부방에는 현재 1900분이 넘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재료와 당일 급등 가능한 관심 종목들을 장 시작 전과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순환매가 빠르고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나 기사, 속보 같은 재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종목도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주식이 주식 공부방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월 28일, 그래서 2월 28일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 등장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도 그냥 한번 보고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 파악하고 장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확률 높게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2월 28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드렸습니다. 언제? 장 시작하기 전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나스닥이 2.8% 하락하고 엔비디아 역시 폭락하게 되면서 시장이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장의 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 쉬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좀 잠시 내려두고 시장을 관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언제 오전 9시 1분에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 수급에 맞춰 제가 ENSL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NSL 종목의 모멘텀 역시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ENSL 같은 경우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제가 9시 1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1분이면 딱 이 가격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 가격에 텔레그램 공개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오전 11시 5분에 21,8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9,630원에서 21,800원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역시나 같은 날짜인 2월 28일에 제가 오전 9시 3분에 이 시간에는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바이포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포바이포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9시 3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9시 3분을 딱 찾아보면 언제예요? 9시 3분이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후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오후 12시 29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포바이포 종목 시장이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기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코스피도 거의 마이너스 2.9에서 3%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2월 28일 제가 오전 9시 17분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마녀공장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종목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이 종목 제가 9시 17분에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9시 17분 찾아보면 언제예요? 17분이면 딱 이때쯤이네요. 보이시죠? 이 가격일 때 제가 공부방을 통해 말씀드렸고 급등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오후 12시 55분에 22,200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마녀공장 종목으로도 오늘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2월 28일 같은 날짜죠. 제가 시장에 갑자기 폐렴 걸린 103일 영아, 간수치 폭등, 신종 코로나 국내에서 발견이라는 소식이 등장하자 바로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의 관심 종목,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이슈로 수혜받을 종목, 수젠텍 종목을 언제? 오전 9시 32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종목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오전 9시 32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 32분이면 딱 이때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오전 10시 4분에 7,500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를 믿으셨던 분들은 30분 동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시장의 1위, 그러니까 시장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1위를 하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 종목, 지금 보시면 얼마? 상한가 슈팅이 2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우리가 딱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 종목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그 12일에도 말씀드렸고 13일에도 18일에도 그리고 24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12일 언제예요? 12일이면 딱 이때 점상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이후부터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수익도 안겨드렸고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급등 나오면서 여기서 매수하셨던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보이시죠? 다 이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을 도움받으셨 구독자분들은 2월 28일에 나오는 상한가 슈팅에서 수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당일 급등 종목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종목 담아두면 계속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도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주식 공부방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유리기판 관련 얘기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우리가 이 엔비디아 GTC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GTC 2025고요. 엔비디아는 내달 17일에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GTC 2025를 개최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거고요. 매년 수천 명의 개발자, 혁신가, 비즈니스 리더 등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엔비디아가 개최하니까 엔비디아 AI 관련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블랙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젠슨 황 CEO는 올해도 기존 연설을 맡아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플랫폼이 어떻게 AI,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기술 등의 다음 물결을 어떻게 갈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해서 젠슨 황의 발언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AI나 H밴 등 가속 컴퓨팅에 필요한 분야에서 중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참가를 하고요. 이번에도 GTC에 나올 언급이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발표가 나오길래 그렇게 좀 관심이 많냐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일단은 이 엔비디아의 GTC도 중요하고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서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는 2025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 애널리스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엔비디아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번 분기에 본격적으로 양산될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소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록 장기 위험의 잠재성이 최근 악화하긴 했지만 단기 성장세는 탄탄하다. 그러니까 당장 뭐 한두 달 내에는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랙엘 공급 가시성이 계속 구축되고 고객사들이 블랙엘 반도체에 대해 지출하려는 열망도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블랙엘 지금 써야지 뭐 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엔비디아 좋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렇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GTC 2025도 발표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음 엔비디아의 목표, 다음 물결이 뭘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할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급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CPU입니다. 이 CPU가 뭐냐? 엔비디아는 GTC 2025에서 올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GB30에 CPU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차세대 AI 가속기에 CPU가 들어가는데 이 CPU는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발열 이슈가 제기되는 AI 가속기 블랙엘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엔비디아는 CPU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엘 발열 난다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거 뭐 설계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 말이 많았는데 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자, CPU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칩 외부에 있던 신호 전달 장치를 칩 내부에 설치해 데이터 이동 거리를 대폭 줄여 특징하는 데이터 처리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바로 이 CPU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요. 그 다음에 이 지하철로 갈아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도착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집에서 버스, 지하철, 다시 버스, 그 다음 회사.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통근 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여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도 하던 것들을 다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병목 현상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CPU인데 이거는 전달 기술이 아니고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 구리선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요. 그 보낸 거를 다시 데이터 센터 광 모듈로 해서 광 케이블에 쏩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 그 광 신호를 받은 다음 다시 그거를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칩 전기 신호를 구리선에 가고 광 모듈로 바꾼 다음 광 케이블,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을 칩하고 거기에 광통신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병목이 어디 생겨 있어요? 당연히 이 구리선으로 넘어가는 병목.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고 그 다음에 전기시로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속도를 늦추고 차가 막히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제끼고 칩이랑 지금 광모듈 있죠. 이거를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발열도 없고요. 속도도 빠르고 대용량, 고용량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술이 아니라 패키징이다. TGV랑 강통신을 한 방에 쏠 수 있게끔 전기선으로 갔다 왔다 할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기술을 어디서 들어봤죠? 하니까 이 기술력을 우리가 최근에 들어봤던 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뭔가요?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기술로 광섬유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전선을 통해 신호를 보내면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구리선 통해 가면 속도도 느려지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환승을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전력이 왜 많이 들어가냐?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끄는 거랑 실제 인력거를 끄는 거랑 힘이 뭐가 더 많이 들어가죠? 무거운 건 자동차지만 힘은 인력거가 더 많이 들어가죠. 뭐 그런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전기 신호끼리 간섭이 생겨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정확히 말하면 빛은 속도가 전기보다 훨씬 빠르고 신호 간섭이 없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은 뭐냐면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또 받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PU는 뭐예요? 그걸 받을 수 있게 패키징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패키징하는 게 아니라
패키징 된 데에서 빛을 주고받는 기술이다 라는 거죠.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CPU는 광통시 칩 플러스 반도체 칩을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고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칩에서 전기 대신 빛으로 처리하는 근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CPU는 쉽게 얘기해서 이 칩과 칩을 붙이는 기술인 거고요. 그 칩과 칩을 붙인 거에서 어떻게 전기 대신에 빛으로 처리하는 게 포토닉스다라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랑 CPU 우리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걸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고, 어떤 거는 그 기반 안에서 최적의 기술력을 광통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 둘이 실행이 되려면 실리콘 포토닉스랑 그리고 CPU가 실제 상용화가 되거나 진짜로 진행되려면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있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유리기판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CPU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쓰던 이 유리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소재 대신에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하면서 미세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발열을 잡을 수 있어서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라면 중간중간에 발열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판이 필요한데, 그 기판이 적어도 플라스틱은 아니다. 그럼 그거를 과연 뭘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유리 기판이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는 이 고속 데이터를 광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광통신으로 고속 전송 칩에서 고밀도 배선과 발열 제어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쏠려면 고밀도 배선, 깔려 있는 거에 열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 기판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U에서는 이 칩이랑 광 모듈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더 정밀하고 큰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 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은 회로 밀집도가 낮아요. 그래서 많은 정밀한 기능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U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이 두 개 다 플라스틱 기판에서는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랑 CPU가 진행이 되려면 이 유리 기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그냥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있으려면 포토닉스가 있어야 되고요. 포토닉스가 있으려면 유리 기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AI 칩, CPU, 실리콘 포토닉스, 거기에 뭐까지? 유리 기판까지 이렇게 패키징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인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고성능 AI 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 고성능 AI 칩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에 강통신으로 주고받으려면 CPU가 있어야 되는데, 그 CPU가 있다라는 거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력으로 광통신을 한다는 소리고, 이 두 개를 활용하려면 결국 유리기판을 깔아야 된다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패키징이 결국엔 유리기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CPU 언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은 결국엔 이 유리기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개화로 인한 유리기판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뭐냐면 JNTC라는 유리기판 기업인데요. 얘는 원래 강화유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유리기판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JNTC는 지난해 6월 반도체 패키지용 TGV 유리기판 첫 시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약 4개월 만에 10월 대면적 TGV 유리기판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유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꽤나 유리에 진심이죠. 현재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3차에 샘플로 공급되고 있으며 올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첫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관련 매출이 조금씩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고요. 현재 일부 샘플은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고 하반기에 양산 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리기판에 진출하고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JNTC의 실적을 보시더라도요. 2022년 그리고 23년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4년도에 살짝 한번 꺾였지만 다시 25년도에 대폭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 그리고 25년도에는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5년 실적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NTC 관심을 가지자 유리기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매출에 비해서 2025년 기대감에 비해서 이때 그러니까 24년도는 죽었잖아요. 그때보다도 가격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JNTC도 좋지만 빼놓지 않아야 되는 기업 바로 SKC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가장 이 유리기판에 가장 먼저 다가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요. 그래서 SKC의 유리기판 전문 계열사 앱솔릭스가 올해 상반기 중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욕하는 게 뭐예요?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하는 거 욕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트럼프도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앞서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에 힘입어 7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태원 회장도 CS2024에서 SK그룹 부스를 방문해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며 방금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CS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C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어집니다. 보시면 2025년도부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실적은 26년도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25년도 좋지만 26년이 되면 더 가파른 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보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CPU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포토닉스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뭐다? 유리기판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기업 JNTC, SKC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유리기판 관련 얘기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우리가 이 엔비디아 GTC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GTC 2025고요. 엔비디아는 내달 17일에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GTC 2025를 개최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거고요. 매년 수천 명의 개발자, 혁신가, 비즈니스 리더 등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엔비디아가 개최하니까 엔비디아 AI 관련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블랙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젠슨 황 CEO는 올해도 기존 연설을 맡아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플랫폼이 어떻게 AI,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기술 등의 다음 물결을 어떻게 갈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해서 젠슨 황의 발언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AI나 H밴 등 가속 컴퓨팅에 필요한 분야에서 중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참가를 하고요. 이번에도 GTC에 나올 언급이나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발표가 나오길래 그렇게 좀 관심이 많냐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일단은 이 엔비디아의 GTC도 중요하고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서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는 2025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 애널리스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엔비디아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번 분기에 본격적으로 양산될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소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록 장기 위험의 잠재성이 최근 악화하긴 했지만
단기 성장세는 탄탄하다. 그러니까 당장 뭐 한두 달 내에는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랙의 공급 가시성이 계속 구축되고 고객사들이 블랙의 반도체에 대해 지출하려는 열망도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블랙을 지금 써야지 뭐 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엔비디아 좋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렇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GTC 2025도 발표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음 엔비디아의 목표, 다음 물결이 뭘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할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급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CPU입니다. 이 CPU가 뭐냐? 엔비디아는 GTC 2025에서 올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GB30에 CPU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차세대 AI 가속기에 CPU가 들어가는데 이 CPU는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발열 이슈가 제기되는 AI 가속기 블랙엘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엔비디아는 CPU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엘 발열 난다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거 뭐 설계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 말이 많았는데 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자, CPU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칩 외부에 있던 신호 전달 장치를 칩 내부에 설치해 데이터 이동 거리를 대폭 줄여 특징하는 데이터 처리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바로 이 CPU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요. 그 다음에 이 지하철로 갈아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도착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집에서 버스, 지하철, 다시 버스, 그 다음 회사.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통근 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여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도 하던 것들을 다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병목 현상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CPU인데 이거는 전달 기술이 아니고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칩, 그래서 원래는 이 구리선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요. 그 보낸 거를 다시 데이터 센터 광 모듈로 해서 광 케이블에 쏩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 그 광 신호를 받은 다음 다시 그거를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칩 전기 신호를 구리선에 가고 광 모듈로 바꾼 다음 광 케이블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을 칩하고 거기에 광통신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병목이 어디 생겨 있어요? 당연히 이 구리선으로 넘어가는 병목.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고 그 다음에 전기시로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속도를 늦추고 차가 막히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제끼고 칩이랑 지금 광모듈 있죠. 이거를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발열도 없고요. 속도도 빠르고 대용량, 고용량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술이 아니라 패키징이다. TGV랑 강통신을 한 방에 쏠 수 있게끔 전기선으로 갔다 왔다 할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기술을 어디서 들어봤죠? 하니까 이 기술력을 우리가 최근에 들어봤던 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뭔가요?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기술로 광섬유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전선을 통해 신호를 보내면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구리선 통해 가면 속도도 느려지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환승을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전력이 왜 많이 들어가냐?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끄는 거랑 실제 인력거를 끄는 거랑 힘이 뭐가 더 많이 들어가죠? 무거운 건 자동차지만 힘은 인력거가 더 많이 들어가죠. 뭐 그런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전기 신호끼리 간섭이 생겨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정확히 말하면 빛은 속도가 전기보다 훨씬 빠르고 신호 간섭이 없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은 뭐냐면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또 받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PU는 뭐예요? 그걸 받을 수 있게 패키징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패키징하는 게 아니라 패키징 된 데에서 빛을 주고받는 기술이다 라는 거죠.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CPU는
광통시 칩 플러스 반도체 칩을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고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칩에서 전기 대신 빛으로 처리하는 근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CPU는 쉽게 얘기해서 이 칩과 칩을 붙이는 기술인 거고요. 그 칩과 칩을 붙인 거에서 어떻게 전기 대신에 빛으로 처리하는 게 포토닉스다라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랑 CPU 우리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걸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고, 어떤 거는 그 기반 안에서 최적의 기술력을 광통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 둘이 실행이 되려면 실리콘 포토닉스랑 그리고 CPU가 실제 상용화가 되거나 진짜로 진행되려면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있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유리기판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CPU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쓰던 이 유리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소재 대신에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하면서 미세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발열을 잡을 수 있어서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라면 중간중간에 발열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판이 필요한데, 그 기판이 적어도 플라스틱은 아니다. 그럼 그거를 과연 뭘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유리 기판이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는 이 고속 데이터를 광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광통신으로 고속 전송 칩에서 고밀도 배선과 발열 제어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쏠려면 고밀도 배선, 깔려 있는 거에 열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U에서는 이 칩이랑 광모듈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더 정밀하고 큰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은 회로 밀집도가 낮아요. 그래서 많은 정밀한 기능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U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이 두 개 다 플라스틱 기판에서는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랑 CPU가 진행이 되려면 이 유리기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그냥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있으려면 포토닉스가 있어야 되고요. 포토닉스가 있으려면 유리기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AI 칩, CPU, 실리콘 포토닉스, 거기에 뭐까지? 유리기판까지 이렇게 패키징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인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고성능 AI 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 고성능 AI 칩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에 강통신으로 주고받으려면 CPU가 있어야 되는데, 그 CPU가 있다라는 거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력으로 광통신을 한다는 소리고, 이 두 개를 활용하려면 결국 유리기판을 깔아야 된다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패키징이 결국엔 유리기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CPU 언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은 결국엔 이 유리기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개화로 인한 유리기판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뭐냐면 JNTC라는 유리기판 기업인데요. 얘는 원래 강화유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유리기판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JNTC는 지난해 6월 반도체 패키지용 TGV 유리기판 첫 시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약 4개월 만에 10월 대면적 TGV 유리기판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유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꽤나 유리에 진심이죠. 현재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3차에 샘플로 공급되고 있으며 올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첫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관련 매출이 조금씩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고요. 현재 일부 샘플은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고 하반기에 양산 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리기판에 진출하고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JNTC의 실적을 보시더라도요. 2022년 그리고 23년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4년도에 살짝 한번 꺾였지만 다시 25년도에 대폭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 그리고 25년도에는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5년 실적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NTC 관심을 가지자 유리기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매출에 비해서 2025년 기대감에 비해서 이때 그러니까 24년도는 죽 썼잖아요. 그때보다도 가격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JNTC도 좋지만 빼놓지 않아야 되는 기업 바로 SKC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가장 이 유리기판에 가장 먼저 다가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SKC의 유리기판 전문 계열사 앱솔릭스가 올해 상반기 중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욕하는 게 뭐예요?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하는 거 욕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트럼프도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앞서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에 힘입어 7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태원 회장도 CS2024에서 SK그룹 부스를 방문해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며 방금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CS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C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어집니다. 보시면 2025년도부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실적은 26년도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25년도 좋지만 26년이 되면 더 가파른 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보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CPU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포토닉스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뭐다? 유리기판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기업 JNTC, SKC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당일 단타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시장의 이슈와 재료들 뜰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장이 가능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 쓰는 곳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 영상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에 2025년 구독자분들 부자되기 프로젝트 박세훈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글씨로 링크가 하나 적혀 있을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부자되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이거는 PC든 모바일이든 전부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참여하실 수 있고요. 1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후 100% 무료로 실시간 재료들 토대로 수혜받을 종목들 공유가 되고 있는 이 공부방 안내 도와드리고, 거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기법들을 적어놓은 조건 검색식, 수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책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박세훈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주식 투자 경력은 몇 년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투자를 추구합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아직 나만의 투자 철학이 없어요. 해당되시는 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상만 해도 좋다. 제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은 매월 몇 %입니다 라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주식 투자 목적은 무엇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받고 싶은 구독자 이벤트 무료 상품 안내 저는 박세훈에게 무엇 바랍니다. 그래서 급등 대장주, 그 다음에 주식 공부방 링크, 그다음 매매 기법 전자책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본인에 맞는 선택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영상 제작과 또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상황이라든지 전부 각자 다르잖아요. 누구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단타 아니면 중장기 이런 투자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각각의 구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알맞는 이런 정보 제공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자분 성함과 그리고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구독자분 성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제 이름이 박세훈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번호 재확인차 다시 한번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항목도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답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인데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바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공부방 초대해주세요 라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 영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부방 입장 안내 링크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책 무료 안내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하셔서 당장 도움받아 가실 수 있는 종목과 또 시장의 이슈, 재료들로 수익 보는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이 주식 도박이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식 도박이 2월 대장주 레포트 목표 수익률 65%, 팀 주식 도박이 하면서 조구현, 하연수, 이재훈, 그리고 박세훈, 황동호 이러면서 제 이름이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 주식 도박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주식 도박이 채널이 맞습니다. 제가 이 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면서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이러한 레포트 역시도 비슷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으로 좀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